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오버덴처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목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잔존 치료제를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뭐 저장력을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희 로컬에서 저희들이 오버덴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덴처의 지지와 그리고 덴처의 유지 부분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나눠보자면 덴처의 유지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덴처 치료의 옵션과 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환자의 자연치를 100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그냥 컨벤셔널한 덴처를 한 25 정도, 두 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한 40 정도의 만족도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수를 심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 환자의 기능을 한 반 정도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의 시간에서 덴처 유지를 위한 테크닉의 역사와 덴처 제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후반에 어태치먼트 종류와 그리고 임상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덴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부터 바로 유지력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1700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덴처, 물론 그 전부터 덴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부터 이제 이런 스프링 덴처라는 것을 써서 유지력 개선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의 그 덴처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스프링을 달아서 이렇게 펴지는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고요. 실제로 조지 워싱턴이 사용했던 덴처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스프링으로 펴지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사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베이스가 거의 평평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입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이 스프링이 벌어져서 입이 계속 벌리고 다녀야 됩니다.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에 굉장히 여기 보시면 근육이 단단하게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치과에서 이렇게 덴처라고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치아는 막 아무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나 다 사람 입으로 빼서 넣어서 만들었죠. 그 이후에 이제 1900년도 초에 오면 프롱덴처라는 걸 씁니다. 이제 프롱이라는 거는 뿌리라는 뜻인데요. 상하게 이제 인텐션이 떨어졌을 때 이 코 위쪽에 베스티블 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고요. 기존의 덴처에다가 이렇게 뿔 같은 걸 달아서 힐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래서 덴처 제작을 할 때 덴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 밑으로 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24시간 내내 장착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여자분들 귀 거리로 꽂는데 막히듯이 이것도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24시간을 계속 착용하도록 했던, 실제로 굉장히 많이 우리를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900년대 말에 오면은 이제 석션 컵 덴처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요, 덴처 제작을 하고 나서 작업 모형에 이렇게 수많은 원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연질이장제를 이제 깔아가지고 이 빨판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구강 내에 넣었을 때 굉장히 쫙 들어붙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 빨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물론 작게도 했지만 크게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넓은 이 빨판 컵을 만든 거죠. 흡차 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 하드 플레이트라는 그 단단한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그래서 염증성으로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저런 거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오버덴처의 개념 자체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임플란트에 의해서 완전히 지지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철성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가철성인 경우에는 덴처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고정성에 가깝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덴처를 들어갈 때 이 구강 내 검사와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요. 그다음에 인지물 트레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또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상 체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벤처 제작 시에 검사해야 될 사항은 또 무엇인가. 이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취약 환자에서 구강내에 그럼 뭐를 보려고 진단과 검사와 진단을 할까요? 보통 이제 저희들이 치료 계획을 잡을 때 일반 자연치인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치아를 살려야 되나 빼야 되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지만 무취약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기존의 환자가 덴처를 끼고 왔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특히 치료 계획을 잡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에 이쪽으로 지대치가 있고 파샬 덴처를 끼우시고요. 그다음에 하악에는 이 알베올라 리프상에 약간의 소아 스팟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이고요. 또 상악의 덴처의 상태, 그다음에 하악의 덴처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은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아래 잇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씹기가 곤란하다라고 이제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덴처를 먼저 보게 되면 처음에 드는 느낌이 베이스가 너무 작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베이스가 큰 걸로 주로 배웠기 때문에 넓게 힘을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환자한테 이거는 베이스를 좀 넓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딱 단정을 지시면 사실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티슈 컨디셔너나 또는 뭐 기타 연질 위장제가 있으시면요, 그걸 이용하셔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티슈 컨디셔너도 쓰고 이 비스코젤이라는 것도 쓰는데요. 조금 너무 되게 믹스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살짝 묽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존 덴처에다가 그대로 그 연질위장제를 믹스해서 깝니다. 속에다가 깔고 그다음에 구강 내에서 기존 덴처를 물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폐구 인상을 뜨듯이 기능 운동을 시킵니다. 기능 운동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능 운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기존 덴처에서 얼만큼 덴처가 더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이 버칼 쪽이나 이 레비얼 쪽에는 거의 덴처가 넓어질 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이거보다 넓어지면 환자는 불편하니까 이제 깎게 됩니다. 근데 조금 넓힐 수 있는 부위는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밖으로 많이 나가 있는 거는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쓰게 합니다. 환자분한테. 그랬을 때 환자분이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통증도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뭐 또 유지도 별로 좋아진 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환자를 안 보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해야 되는 오버덴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옵션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시면은 연질위장제를 뜯어내고 그럼 더 잘하는 데나 대학병원을 가십시오라고 해야 편하죠.
만약 이 환자를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연령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4개의 임플란트, 미니 임플란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시켜서 새로 만든 덴처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이 상태로 해서 치료를 끝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저런 케이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분은요. 상하이 하악 다 무착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알베올라 리지가 하나도 없죠.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2개가 있는데 이게 제니얼 튜버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니얼 튜버클이 알베올라 리지보다 상부로 올라올 때는 치조 흡수가 다 끝났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악에는 그러니까 진짜 골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오면은 저희들은 이제 애초부터 이제 겁이 나죠. 야,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보내버립니다. 근데 꼭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진단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이 미치고 거의 뭐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끼시는 덴처 자체를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지저분하죠. 연질이장제를 한 번에 다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바깥쪽으로 해서 기능운동 시키시고 또 하악에 올려놓고 또 기능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기능운동 시켰을 때 이제 너무 눌리는 부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거의 완전히 그 연질이장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눌리는 부위거든요. 근데 이런 부위는 조금 제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살짝만 제거를 하시고 다시 한번 거기다 연질이장제 깔아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보면 새로운 보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기존 덴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새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상악도 해주는 게 좋겠죠. 상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이게 장갑에 들러붙기 때문에 이 바세린을 손에 굉장히 좀 많이 묻히시는 게 좋습니다. 덩어리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조작을 하셔가지고 올려놓게 되면은 새로운 보도가 형성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제 써보시게 하고요. 환자분이 기존 내 거보다 더 좀 유지력이 더 나은 것 같다. 물론 좀 낮았겠죠. 아무래도 보도 쪽도 또 근데 유지력은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악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하악에서 간단하게 이제 최소한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면 되겠죠. 이 환자분도 연세가 거의 80세 이상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덴처를 제작을 할 때 환자의 이 상태에서 환자가 이 덴처에 크게 불편하지 않고 보도 자체가 어느 정도 유지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거를 복제해서 만듭니다. 기존 덴처를 복제를 해서 만들게 되면 그 보도를 그대로 최종 덴처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그 보도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거의 뼈 흡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요 전방 부위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넣어서 했던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때 뭐 이런 덴처에 대해서 진단이나 이런 걸 그냥 구강내 보는 법이지만 기존 환자가 사용하실 때 어떤 거를 어떤 점이 불편하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부 과정에서 사실 배우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미스하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법이 컨셉에 따라서 한 3가지로 나뉩니다.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 마이오 스태틱 컨셉, 석션 컨셉 3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 가지만 주로 배워서 씁니다. 컨벤셔널한 덴처를 학부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그 방법은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입니다. 한 개씩 따로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시게 컨벤셔널한 덴처 또는 뭐 바우처 테크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방법마저도 굉장히 지금 이제 막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무치압 환자의 구강 내에서 연화 개구 뭐 이런 기능 운동을 포함하는 덴처 베어링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렇게 덴처를 끼고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그 조직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통 임플레이션 뜨실 때 뭐 볼을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뭐 입술을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또는 안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죠. 또는 뭐 스텝한테 그냥 뱉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제 방법을 정확히 전달을 하자는 거죠. 일단 기존의 무치압 트레이에다가 구강내 맞춰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유틸리티 엑스로 이렇게 깊은 부위를 좀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서 이제 맞춰보고 이렇게 기능 운동을 이제 시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알지네이트를 구강 내에 넣고 손가락을 대고 한번 빨아보게 한다거나 볼을 잡아다닌다거나 입술을 잡아다니는 그런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컨벤셔널한 덴처를 할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알지네이트의 그 보도 쪽이 어느 정도의 그 덴처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하악도 마찬가지로요. 이 트레이에다가 유틸리티 엑스를 올려서 구강에서 알지네이트 이상을 뜰 때 혀를 내밀고 좌우로 움직이게 하고 보호 운동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알지네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이 보도에 환자가 움직인 그 형태가 알지네이트의 인기가 되죠. 이렇게 인기를 해서 뜨는 게 컨벤셔널한 덴처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안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인듀럴 트레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듀럴 트레이 외형을 잡는 그 내용이 바로 예상되는 의치의 변연을 먼저 모형상에 표시한 다음에 그 예상되는 의치 최종 변연으로부터 1.5에서 2mm 짧게 게이트를 연결해 표시한다. 이렇게 아마 시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예상되는 의치의 변연입니다. 알지네이트를 만약에 위생사가 스텝이 떠났는데 운동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은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알지네이트 떠놓은 거에 모형을 보면 그 모형상에서 어디가 보도가 될지 몰라요. 의치의 보도. 그러니까 의치의 보도를 예상되는 의치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능 운동을 시켜주는 거죠. 한번 최종 덴처 외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덴처의 외형은요. 상악은 이 순축 부위, 이 베스티블과 프레넘이고요. 버칼도 마찬가지로 베스티블, 프레넘. 그리고 상악의 후반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후국의 폐쇄, 포스트레 펠레탈 실 부위가 되죠. 그래서 상악의 경우 포스트레 펠레탈 실 부위만 잘 커버를 하게 되면 안에 음압이 잘 생기기 때문에 덴처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악 덴처의 의치상 외형, 컨벤셔널한 덴처의 의치상 외형은 협측은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지, 설측은 마일로 하이올드 리지, 후방은 밑으로 몰락해서 3분의 2입니다. 오랜만에 해방 나오면 조금 자꾸 헷갈리시죠? 그래서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지는 어디냐면요. 환자의 6번, 7번 부위입니다. 치아가 6번, 7번 부위에 알베올라 립지에서 위로 쭉 당깁니다. 쭉 당기면 이렇게 하얗게 릿지를 보실 수 있어요. 손으로 만지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 보면은 이렇게 당겨져서 위치가 나옵니다. 더 당기면은 이제 하악의 보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컨벤셔널한 덴처를 만드실 때는요, 최종 하악 덴처의 버칼 보도가 이 이스턴 오블리크 리치보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넘어가면요, 이쪽에 혀끈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에
소어 스팟이 많이 생기고요. 이거보다 짧게 만들게 되면요 음식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드셨던 덴처를 한번 보시고요. 이 이스턴 오일 그릴지에 넘어가지 않게끔 또 거기에 딱 맞춰서 됐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입니다.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는요 6, 7번 부위의 링겔 부위에서 안쪽으로 쭉 당깁니다. 그러면 이쪽에 근육에 붙여 있는 부착도가 나오죠. 여기가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6번 쪽에 대시고요. 안쪽으로 대시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좀 가다가 아래로 푹 꺼집니다. 푹 꺼지는 그 지점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입니다. 거기는 안쪽으로 혀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붙어 있는데요. 최종 덴처의 컨벤셔널한 덴처의 외형은요. 이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 하방으로 4에서 6mm가 평균치에 가까운 그런 덴처의 보더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트레이를 깊게 만약 알데히드를 깊게 떠서 트레이를 깊게 만들면요 이미 보도가 길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트레이 자체도 길어진 데다가 보도 몰딩하고 임프레션 뜨면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깎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찾아보면 이게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턴 오블리크 리치까지 맞추고 마일로 하이오이드 리치 하방 4에서 6mm까지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려면 아까처럼 혀 운동도 해야 되고 볼 운동도 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미죠. 근데 문제는 어떤 분은 근육 운동을 좀 많이 세게 시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약하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동을 시켜서 썼을 때 거기에 제일 깊은 부위를 우리가 예상되는 위치의 변연으로 일단 잡고 거기에서 1.5에서 2mm 짧게 트레이 라인을 그리고 거기서 1.5에서 2mm 짧게 다시 웩스 릴리프를 하는 게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면을 넓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유지와 안정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 몰딩을 할 때 모델링 컴파운드를 써서 이렇게 힘을 줘서 밀어야 되는 그런 이제 테크닉으로 영상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악에서 이 검은 선을 제일 깊은 부위로 보시면요. 거기서 1.5에서 2mm 짧게 트레이 마진이 그려지고 다시 거기서 1.5에서 2mm 짧게 전체적으로 웩스를 깔아서 릴리프를 하고 이후에 레진을 덮으면 최종 인디비dual 트레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에 가서 덴처 하실 때 직원들한테 볼 운동 시켜라 하는 거를 또 혀 운동 시켜라 하는 거를 꼭 주지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하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제일 깊은 부위를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빨간 선으로 트레이 마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웩스로 전체적인 릴리프를 하는 게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임상 케이스인데요. 아래에 이제 2개 임플란트를 해서 덴처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넓은 형태의 덴처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안에도 이렇게 크죠. 근데 이 환자가 그 오버덴처를 이제 델리버리를 하고 그 이후로 다 계속 한 2달 정도 계속 치과에 내원을 합니다. 갈아내고 이만해졌어요. 2달 동안 매일 가서 갈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 이 상태가 되고 나서 이제 안 옵니다. 그 이후는 2, 3년 넘게 안 옵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움직임, 실제 움직임에 있어서 얘 움직이는 범위하고 우리가 예상을 해서 만들어준 범위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기존 덴처를 만들었을 때 많이 깎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숙련도가 많고 어느 정도의 그 많은 케이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크게 큰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젊으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죠. 환자분한테 막 시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마이오스태틱 컨셉은 그거랑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요, 환자가 구강에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존입니다. 그러니까 사각의 하드 팔레이탈 부위, 알베올랄 있지, 그런 부위는 안 움직이죠. 그리고 하악의 근육 부착부, 그러니까 이스턴 오블리크 리지는 혀근이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위 안쪽은 안 움직이죠. 마일로 하이오들 있지, 상부, 거기는 안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트레이를 올려놓고 나머지 부위는 환자가 기능 운동을 통해서 그 체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오스태틱이라는 거는 근육 부착부나 이런 부위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지네이트를 믹스를 할 때 기존의 알지네이트 믹스보다 되게 믹스합니다. 물을 좀 적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티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 상태에서 구강에 넣고 쫙 힘만 가해서 쫙 올립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쭉 펴지면서 인상이 떠지게 되죠. 자, 그렇게 쭉 펴지면서 떠지다 보니까 미세한 부위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세한 부위는 알지네이트를 조금 묽게 믹스해서요. 이게 메디칼륨 50cc 시리즈인데요. 거기다 넣어서 구강 내 깊은 부위는 먼저 뿌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펠레탈이 깊은 거나 이 베스트홀이 깊은 부위는 묽게 믹스한 걸 먼저 뿌리고 바로 이어서 되게 믹스한 트레이, 알지네이트를 트레이에 담아서 그냥 쭉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조직이 이만큼 밀려나가겠죠.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도 묽게 믹스해서 깊은 부위에만 넣고 뜨면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운동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는 운동을 시켰기 때문에 오도 형태고, 자, 이렇게 넓게 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넓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떠놓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오 다이나믹 컨셉으로 트레이를 만든다 그러면 환자는 뭐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는 거죠.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인듀럴 트레이 만들 때 상악 하악의 근육 부착부를 피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상악에 보시면은 이 밀어서 올렸기 때문에 소대 부위나 근육 부착부가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이 시작되는 전까지만 마진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다 피하죠, 이렇게. 그리고 맥실러리 투버로시티 쪽은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제일 풍용부에만 선을 긋습니다. 하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에 이스터널 오블리크 리지까지만 표시하고요. 링거레는 마일로 하이오드 리지, 그리고 하악의 전방부는 최대 풍용부까지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악의 순축의 멘탈리스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멘탈리스 머슬을 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형태의 인듀럴 트레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해박적 형태를 찾아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린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인듀럴 트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움직이지 않는 조직에다가 먼저 트레이를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교합을 시킬 수 있는 교합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실질적으로 입을 담은 상태에서 인상을 뜨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도 몰딩은 헤비바디로, 실리콘의 헤비바디로 하시고요. 최종 인상은 라이트바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악 한 번 뜰 때 라이트바디, 헤비바디 두 번 쓰니까 이론상으로는 8분에서 10분이면 다 뜨게 되는 거죠. 다음은 석션 컨셉입니다. 석션 컨셉은 마이오 스태틱 컨셉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만 틀린데요. 자, 이 석션 컨셉은 우리가 기능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의치의 내면을 일시적으로 음압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에가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흡착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서브링귤 그랜드, 혀를 들면 서브링귤 그랜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링귤 그랜드가 발달이 돼 있으면 환자가 입을 벌렸을 때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착이 기대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트로마일로 하이어드 포사이가 그 목 뒤쪽이요. 그쪽에 이 덴처를 조금 길게 해서 이 항상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리트로몰라 패드 부위에 봉쇄가 있습니다. 이 리트로몰라 패드의 봉쇄는 이 덴처의 그 뒷부분이 이 텅의 옆면과 옆에 그 보칼 무코사가 만나는 이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가 흡착이 된다는 이론인데요. 이거를 이제 BTC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칼 무코사와 텅의 컨택 포인트. 그래서 이 BTC 포인트가 잘 만들어지면 흡착이 잘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BTC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알기네트 인상을 뜰 때 이 부위에 조직에 간섭을 주지, 트레이 자체가 조직에 간섭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를 잘라버립니다. 이 부분. 상악은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구강에 넣으면 이 BTC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부위에는 트레이가 들어가지 않게끔 여기는 그냥 알기네이트만 가지고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를 잘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은 기존대로 그대로 뜨시면 되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저렇게 뜨게 되면 트레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근육의 형태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 근육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최종 인상을 뜨게 되면은 흡착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상악은 이제 기존 아까 말씀드린 마이오스태틱 개념과 같고요. 하악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아까는 이스터널 오블리크 립지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근육에 의해서 인기된 부위까지만 트레이를 그리게 되고요. 안쪽으로 빨간 선은 마일로 하이오이드 립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2에서 3mm 더 길게끔 트레이 마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트릭을 통해서 바꿔지게 되죠. 기존에 많은 그 덴처를 만드는 테크닉이 많이 있는데 알디닛을 떠서 환자에 맞는 인지벨 트레이를 제작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마이오 다이나믹, 마이오 스태틱, 석션 컨셉에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거를 보시든 어떤 책을 보시든 간에 여기 방법이 되어 있고요. 어떤 테크닉을 쓰시든 간에 정확하게 스텝만 밟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상 체크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임상 테크닉에 관한 거는 가해지는 압력이나 개부, 폐부 임상, 또 뭐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매니플레이션 할 것인가, 기능 운동을 시킬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뭐 가해지는 압력에는 선택적 가압 임상, 오픈 또는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은 어떤 게 더 좋은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움직이는 게 좋은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최종적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덴처 임프레션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가압 임상과 폐부 임상, 기능 운동, 그다음에 커스텀 트레이가 아마 그 최종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바로 임상에 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네트 임프레션을 뜨시고 그다음에 기공소를 보통 이제 석고를 벗어 보내게 되시고 그러면은 기공소에서 레진 베이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손잡이를 붙여옵니다. 그렇죠? 손잡이를 붙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손잡이를 붙이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웩스 림을 만들어 옵니다. 웩스 림을 만들어 보면 먼저 환자의 버티컬 디멘전을 먼저 잡습니다. 웩스 림이 있기 때문에. 버티컬 디멘전을 체득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알로악스 같은 걸로 해서 좀 약간 약하거든요. 잘 눌러집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최종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임프레션은 이 보도에다가 실리콘 접착제를 바르시고 그리고 헤비바디를 이용해서 보도 쪽에 쭉 다 돌려서 부감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능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알지네이트에서 만든 인지비를 추레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간 밀리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레이가 노출되거나 이런 부위는 추레이도 인상제도 같이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눌리는 것 같다면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다시 라이트 바디를 뿌리고요. 그리고 똑같이 기능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인상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상은 최종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버티컬 디멘전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환자의 치아가 배열되는 웩스 덴처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상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버티컬 디멘전 잡고 그 다음에 치아 배열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치아 버티컬 디멘전과 기능 인상을 한꺼번에 뜨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위생사가 이거를 뜬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술자는 그냥 이야기만 옆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악의 기능 운동은 그럼 어떤 걸 시켜야 되느냐? 상악의 기능 운동은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를 입에 넣고 손가락을 팔레탈 쪽에 댄 다음에 빨아보게 합니다. 빨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합되는 트레이가 있으면 대합된 트레이를 넣고 좌우로 갈게 합니다. 3, 4회 정도 갈면요. 이쪽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하고 상악의 메시러리 투버스티 쪽의 두께, 덴초의 보도 두께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너무 두꺼우면 하악이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 이 이렇게 당겨서 하는 운동을 7번 정도 반복합니다. 우, 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빠는 건 했고요. 좌우로 갈았을 때 이쪽에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메실러리 투버스티까지 거기가 결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갈고 그 다음에 우이 하면 이쪽 입술 쪽의 구흉근과 이쪽에 버칼 쪽에 있는 머슬들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운동만 하게 되면 이 보도 쪽에 보도 물딩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눌리는 부위들은 제거를 하고요. 다시 한번 내면에 이제 라이트 바디를 전체적으로 뿌립니다. 보도까지. 그 다음에 구원해 줬습니다. 놓고 손가락 빨아보세요. 그 다음에 내고 다음에 트레이를 이제 있는 경우는 드시고 대합질했으면 대합질 쓰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좌우로 갈게 합니다. 보통 3에서 4회 정도 갈면 됩니다. 좌우로 갈고요. 그 다음에 우이를 7개 정도 반복시킵니다. 트레이는 꼭 손으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잘 안 움직이면 손으로 입술을 이렇게 당겨서 좀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죠. 인디비주얼 트레이 검사와 버티컬 디멘전만 잡아주시면 위생사가 뜨면 뭐 법적인 문제가 뭐가 됩니까? 그냥 싸서 구간에 넣어준 게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덴처를 체계화를 딱 시켜놓으면요 별로 하실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상 밀어서 떠 여기 마진만 그려서 보내주면 만들어 오고 버티컬 디멘전 재주고 자 임프레션 떠 그러면은 딱딱 떨어지잖아요. 굳이 막 여러분들 임플란트 수술 들어가시고 뜨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상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양쪽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환자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후방 부위 보도의 두께가 따르게 되죠. 서로 양쪽이. 그리고 우리가 레비얼 프레넘 부위도 보통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잡았다면 이쪽에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간이 뜨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또 안 움직이면 나중에 여기가 헐죠. 근데 이거는 환자가 움직여서 떴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딱 맞습니다. 거의 조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입니다. 하악 운동은 5가지 정도 됩니다. 보도 쪽에 이제 헤비바디를 올리고요. 구강내 넣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좌우로 갑니다. 처음에 좌우로 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레이를 잡고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요. 입을 살짝 벌립니다. 입을 살짝 벌려서 혀를 밖으로 내서 위아래 입술에 침을 발라보도록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다물게 하고요. 침을 삼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이를 7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상 뜰 때 말고요. 여러분들이 구강에서 다이렉트로 덴처에 릴라이닝 하실 때도 똑같이 그냥 깔고 불고 있는 게 아니라 입안에 넣고 기능 운동을 시켜보시면 보도가 틀려집니다. 훨씬 더. 보시면요. 트레이에다가 이제 놓고 구강내에 넣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이렇게 벌려줘야지. 혼자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끼리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잘합니다. 일단 트레이가 안착이 됐는지 보고 그다음에 좌우로 갈게 하고요.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이가 아니라 입을 살짝 너무 많이 벌린 거죠. 조금 더 닫은 상태에서 혀를 처음에 환자분이 잘 못 내미세요. 그러면은 스텝이 또 환자를 보여주면서 혀를 내밀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위아래 입술에 침을 발라보고 그 다음에 다물고 침을 삼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나 스태프들이 하시나 똑같아요.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시간도 짧고 굳이 원장님들이 다 하실 필요 없고 결과는 좋고 그걸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저도 처음에 대학에서 보도물질 컴파운드 가지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거되고 나중에는 안 남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런 데가 눌려 있죠. 눌려 있는 거는 그냥 덴처 바로다가 트레이하고 같이 깎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라이트 바디 전체적으로 실리콘 어드시브 바른 다음에 라이트 바디를 뿌립니다. 근데 라이트 바디 같은 경우도 굳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막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환자분이 다 운동을 하죠. 잘 안착이 됐는지만 물어보시고요. 좌우로 가고 살짝 걸려서 위아래 입술에 침 발라보세요. 그 다음에 담으시고 침 한번 삼켜보세요. 그 다음에 우이 7번 반복하세요. 우이 할 때 조금 이제 저희들이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입술을 조금 도움을 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최종 임상책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실제로 움직였을 때 만들어진 게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길게 나오면 그거는 구강에서 저희들이 보도를 깎아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자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환자분의 이제 여기 웩스가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턱이 왠지 좀 이렇게 불안정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디가치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제가 쓰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하엽을 떼면 안에 이제 상하게 이렇게 고디가치를 할 수 있는 판이 있고 하하게 이렇게 그 침이 올라와 있습니다. 핀이. 그래서 이 판에다가 토치로 가열을 한 다음에 이 애들 그 빨간펜 색연필 아시죠? 그거로다 이렇게 대면 녹아서 이렇게 판에 이렇게 발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지가치를 할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별로 할 게 없고요.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여기 정상, 후방. 앞으로 턱을 내밀고 제자리, 우측으로 내밀고 제자리, 좌측으로 내밀고 제자리. 그렇게 하면은 전방으로 내밀 때 좌측, 우측 방으로 내밀 때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누가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화살표가 조금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찾는 거는 환자의 움직임을 찾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점에서 시작하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제일 꼭지점이 이 하악이 움직이는 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에다가 저희들이 마킹을 하고요. 이 플라스틱에 홀이 뚫어져 있는 플라스틱을 연결을 해서 환자분이 이렇게 마킹을 한다. 그래서 환자분이 입을 담을 때 한 번에 일로 딱 들어가면은 정확한 위치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플라스틱이 딱 맞고 옆으로 틀어서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디가치 자체가 이론은 되게 복잡한데요. 임상적으로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앞으로 내밀고 좌우로.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를 하고 구강에 담으면 핀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옆에다가 바이트 재료를 뿌립니다. 쭉 뿌려서 빼면 이렇게 홀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인상체를 빼면 상하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의 이 턱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면 그냥 맥스림으로 하셔가지고 해도 크게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디가치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이거는 좀 복불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형태의 위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그냥 잘 나오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임상 체득은요 내일이라도 당장 환자가 있으시면 적용을 해보세요. 굉장히 편하고요. 환자도 느끼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검사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덴처가 이제 도치배열이 되어 나오면 양쪽 편측성도 물론 봅니다만은 하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이제 파운드 라인인데요. 이 마일러 뒤쪽에 리트로몰라 패드의 베지알 쪽과 배열된 캐나인의 근심부를 이은 선을 파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인 뒤에 후방 부치가 이 파운드 라인을 넘어서 링겔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혀의 간섭을 받고 혀를 씹게 되거나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거든요. 여기 볼펜 같은 걸로요. 이렇게 대보시고 안으로 넘어온 거는 무조건 밖으로 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리업을 시키셔야죠. 이게 밖으로 빠지면 사악 위치도 또 바뀌기 때문에 다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베올라 리치 상의 덴처의 치아가 센트럴 그룹에서 기능 교두가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기공사분들은 이걸 밖으로 많이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교합시킬 때 이게 덴처가 불안하게 됩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합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들이 덴처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풀리 밸런스드하고 그 점이 있잖아요. 뭐 양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형태가 다 닿게끔 이렇게 하는 거를 구강내가 과연 재현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심을 많이 품게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세미 밸런스드 어프루전이라는 걸 쓰는데요. 세미 밸런스드 어프루전이라는 개념은 CO 상태든 CR 상태든 환자가 물었을 때 부치부는 다 닫고요. 상악 변치부터 변치까지, 하악 변치부터 변치까지는 안 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캐나이 가이던스는 절대 안 됩니다. 한쪽이 덴처건 양쪽이 덴처건 간에 무조건 안 됩니다. 그리고 편축 운동 시켰을 때 캐나이 가이던스는 아니고 작업 측에서 소구치 쪽에서 가이드가 되고요. 반대쪽 구치부에서 밸런싱 스탑을 만들어줍니다. 최소한 3점만 찾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대 갖고 오면 뭐 짝짝이 해든 또 뭐 교합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틀어봅니다. 교합기 살짝. 이 상태에서 배열대 왔을 때 아래 하부를 살짝 틀면요. 이쪽이 작업측이 되죠. 이 작업측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캐나이 가이던스가 안 돼야 되고요. 소구지 쪽에서 가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서는 안 닿는 것 같지만 안쪽에서 보면 스탑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옆으로 틀 때 틀니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짝짝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틀었을 때 만약에 웩스 대처가 다 떨어진다,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뻔합니다. 구강내에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움직입니다. 또 반대편으로도 한번 움직여보죠. 반대편으로 움직였을 때 마찬가지로 캐나이 가이던스 안 시키고요. 이쪽 소구치 쪽과 반대쪽 부치부에서 스탑이 되는 최소 3점만 찾아주시면은 밸런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세미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기공소로 보내셔가지고요. 이거 이거 틀어보니까 이거 안 움직이고 계속 벤처가 뭐 도치가 빠져나가더라. 그렇게 되면 리옵시키셔야 됩니다. 도치 배합하는데 거의 기공소에서 상압 들어가면 거의 20만 원 가까이 차지가 되는데 대충 해주시는 부위가 아니죠. 확인해 주시고 전방운동 할 때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분요 엣지로 나갔을 때 부치부에서 스탑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 왜 전혀 문제가 리텐션도 좋은데 밥만 먹으면 틀니가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면 전치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치부를 이쪽에 쓰다 보니까 후국의 폐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뚝뚝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악 전치부를 완전히 그냥 한 반 정도 깎아버립니다. 또는 상악의 그 싱글룸 부위를 아주 많이 팝니다. 그러면 전방으로 움직여도 안 닿으니까 대처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안 되면요 무조건 리옵시키세요. 기능운동 시키니까 안 되더라. 기공사들도 교육도 시키는 거고. 그래서 클래스 원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합 형태다 그러면 캐나이부터 캐나이는 2에서 4mm 정도의 공간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심미적인 요소로만 보시면 됩니다. 기능적인 요소는 배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처를 조정할 때요. 보통 체어에 앉게 한 다음에 이제 덴처 빼고 새 덴처를 막 끼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구강 내에 있는 그 뮤코사나 이런 것들이 기존 덴처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빼고 새 덴처를 끼면 이게 눌리는 부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덴처를 안에 날카로운 거 있나 없나를 보신 다음에 없다 그러면은 덴처를 기존 덴처를 빼고 새 덴처를 낀 다음에 커튼을 대기실에서 한 5에서 10분 정도 눕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체어로 와서 그 다음에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부분이 다 균일하게 닿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정이 끝났을 때 한쪽 편에 6번이나 5번 부위를 눌렀을 때 반대편이 떠올라온다. 그러면 그거는 조정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조정이 다 돼야만 안정적인 덴처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강에서 입을 벌렸을 때 덴처가 떠오르지 않고 이거는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벌렸을 때 떠오르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의 교합이 형성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여태까지 덴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합이 불안정하게 부여된 경우인데요. 이 환자분은
다른 데서 진료를 하시고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치과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보니까 상하게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져 있고요. 방향이 안 좋으니까 뒤에는 로케이터 2개, 앞에는 자석 2개를 했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악에는 변치 2개가 있는 상태에서 RPT를 했습니다. 로케이터 많이 쓰시죠? 로케이터 여기 그 녹색 가까운 게 좀 세죠? 그 플라스틱 파트가 굉장히 좀 센 겁니다. 그리고 자석 보면 많이 달아져 있고요. 이 환자분이 이제 씹히는 거를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죠. 가이드가 하나의 가이드. 이 환자분이 달아진 이유는 대충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환자를 만약에 상악 전치부를 안 닿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클래스 2의 환자거든요. 클래스 2의 환자니까 하악의 치아를 짧게 하든지 상악을 더 밖으로 벌어지게 해야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로 하면 좋은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악의 캐나인의 자연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연치로다가 느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캐나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이런 환자의 경우에 차라리 치아를 잘라서 아래로 오버던치 해주는 게 교합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해봤을 때. 근데 이걸 이 상태로 두면 우회가 안 무너지면 캐나인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악의 최소 못해도 500, 600은 최소 치료비가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환자분도 오버덴치로 오셨던 분인데요. 상악의 자연치에다가 자석과 임플란트 자석을 있는데 하악에가 보면은 브릿지로 되어 있는 상태시죠. 브릿지에 가까운 자연치 상태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하면 좋았어요. 앞쪽으로 보내주시고 옆쪽으로 보내주시고 네, 됐습니다. 그만. 밥 먹을 때 이 소리가 계속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는 거죠. 완전 미치는 겁니다. 왜 깨졌는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왜 릴라이닝을 이런 환자들이 많이 돼 있는지. 힘을 많이 받으니까 알베올라 리치 흡수가 많이 일어나니까 계속 한 달만 지나도 헐거워집니다. 덴처. 수직 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합치가 강하니까 수직 파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더 안 좋은 거는 계속 덴처 씹을 때마다 딱딱딱 때리죠. 크랙 라인이 계속 형성되면서 부서져요. 똑같은 환자인데요. 비슷한 환자인데, 그러니까 캐나인에다가 자석을 했고요. 반대쪽에 임플란트를 넣어서 자석을 했습니다. 하악은 로케이터로 2개를 했습니다. 폐구 인상법으로 하고요. 세미 밸런스도 부여를 했습니다. 움직일 때 상악 덴처가 안 움직여야 됩니다. 하악이 움직일 때. 그거 왜 그러죠? 밸런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악의 보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존 컨벤셔널 덴처는 이렇게 똑바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환자의 실제적인 근육의 형태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환자분도 다른 데서 이제 실패하셔서 온 건데요. 로케이터 돼 있다가 하나 빠지셨나 봐요. 그래서 임플란트 다시 심고 하악에도 이 2개 치아를 이용한 파셜 덴처가 되어 있는데 잘라내고 로케이터 타입으로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악에는 아직 기다리는 상태고 하악에는 연결을 했습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 하악의 근육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덴처가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쪽이 편측성 반대교합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거는 똑같이 세미 밸런스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보통 보면은 이제 기공사들이 다 부치부까지 클래스 1으로 만들어 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리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클래스 1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측성으로 이렇게 반대 교환이라도 이 안정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인데 이제 전치부로 치실을 끊어보라고 이제 그러는데 치실이 안 끊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꽉 물었을 때 후반부에서 그 스탑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치부로 실 같은 거를 끊을 수가 있죠. 옛날에 바느질 많이 좋아하시던 그런 분들은. 네, 잠깐 쉬셨다가요. 네, 다시 후반에 어떤 종류 선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